부사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 조명만 조금 낮춰주세요. 저도 이제 이 과실연의 AI 미래 포럼의 공동의장인데, 이제 제가 맡은 분야가 이제 컨텐츠 엔터 분야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들을 얘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말랑말랑함을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하면 다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줄 거야,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뭐 없어질 직업이 뭐야, 이렇게 약간 좀 되게 시리어스한 얘기들 중심으로들 지금 많이 이제 논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컨텐츠랑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AI가 접목되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경험도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얘가 안 먹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챗GPT가 오면서 갑자기 AI 시대가 이렇게 이렇게 터졌는데,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 더 난리가 났었죠. 챗GPT 4.5를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저희가 다들 큰 충격에 빠졌는데, 이 발표 영상을 혹시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많이 안 보셨는데, 이거 한번 한국에서도 뉴스에서 되게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걸 직접 보시면은 엄청 파워가 되게 다르실 텐데, 챗GPT가 오픈됐을 때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정말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제 보이스가 같이 나와서 챗뿐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마치 친구랑 대화를 하듯이 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까지 좀 진행된 그런 모습들을 저희한테 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뭐 이거를 저희가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텍스트만이 아니라 음성, 이제 뭐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AI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런 모든 과학기술이나 약간 이런 것들의 미래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멀티모달이 결국 이제 뭐를 향해서 가고 있냐라고 하면, 이제 가장 좀 그나마 최근 걸로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신 최근 걸로 봤을 때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는데, 여기 보면 자비스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언맨이랑 같이 막 티키타카 하면서 새로운 뭐 수트도 만들고, 이제 아이언맨이 그냥 말로 음성으로 명령하면 다 알아듣고 이런 위기에서 되게 구해주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비스 같은 거를 향하는 이제 그 걸음이 이제 멀티모달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보시면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도대체 AI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서 쓰일까라고 하는 거는, 정말 미친 천재적인 극본가가 만든 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실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데, AI의 미래가 되게 궁금하시면 뭐 여러 자료나 뉴스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이 허라는 영화가 사실 지금 이제 AI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장 근미래에 보게 될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뭐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대단한 기업가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게 들어온다는 게 어떤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가져올 일상의 뭐 어떤 미래, 혹은 나의 소소한 생활에서의 미래가 되게 궁금하시면 이 허라는 영화를 보시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영화나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에서 미리 AI가 왔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공개가 됐었을 때 4.5라는 이제 음성 소리로 우리가 그냥 대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모델이 공개가 됐었을 때, 이제 한국에서도 이거를 보여줬었었는데, 지금 이게 안 돼서 다음, 네네, 여기
누군지 아시나요? 지금 이 시대의 스티브 잡스에 이제 버금가는 인물인데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라는 이제 CEO입니다. 이 친구가 4.5라는 모델이 공개됐었을 때 저렇게 딱 한마디를 트윗에 남겼어요. 허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허가 방금 추천드린 그 영화에서의 그 허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많지 않으시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PC일 수도 있고 앱일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운드로 나랑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AI가 생깁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이제 이름이 사만다라고 하는 이름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녀랑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친구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게 아직 이미지나 영상이 없이 이제 사운드만으로 해서 이런 교감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되게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4.5라는 모델이 뭐 사람들은 뭐 멀티모달이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우리 생활에서 지금 이 AI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을 향해 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허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지금 AI를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AI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5라는 모델이 나왔을 때도 저렇게 이제 허라고 딱 한 단어만 지금 그 트윗을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분야가 사실 AI와 만나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터테인먼트랑 컨텐츠라는 분야가 AI와 만났을 때 어떤 좀 우리가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도를 저희가 이제 해봤던 경험을 오늘 하나 이제 공유를 드릴 거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제 느꼈던 거, 그리고 과연 그게 엔터테인먼트의 다른 분야들한테 이제 확장돼서 갔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을까라는 거에서 좀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모두 다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모두 다 좋아하시는 건데, 저희처럼 이제 엔터나 콘텐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꿈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먹어서 좀 말하는데 이런 미친 슈퍼 IP를 갖는 거예요. 블랙핑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글로벌에서 지금 한국의 BTS와 더불어 정말 양대산맥인 한국에서 만든 어마어마한 사실 엔터 IP인데요. 이런 미친 정말 슈퍼 글로벌에 통하는 이런 IP, 이런 거를 갖는 게 이제 저희 모두의 꿈이에요. 근데 이 슈퍼 IP가 그냥 슈퍼 IP면 안 돼요. 이 슈퍼 IP들이 7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든요, 저희가. 7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만약에 이제 재계약이 난항이다, 혹은 안 된다 이러면은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그때 재계약할 때 막 YG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고, 뭐 지금도 이제 내려가는 데서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이브가 BTS 재계약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면 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 회사들은 이게 좀 7년마다 이렇게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IP를 가질 수 없을까? 이제 이런 걸 되게 꿈꾸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휴먼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휴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되게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휴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뭐 하다못해 이제 가벼운 걸로는 음주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이 되게 일어나니까, 이런 리스크가 좀 없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 없이 좀 비즈니스나 사업을 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계속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1년쯤 이제 막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게 이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한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두 회사가 합쳐서 이 조그맣게 조인트 벤처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예를 들면
그 3D 그래픽 이미지에서는 사실 한국에선 제일 발달된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가 어디냐면은 게임 회사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뭐 RPG 게임들 같은 걸 만들려면 이게 다 3D 공간에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상에서는 게임 회사가 한 대 축이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영화, 드라마의 CG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우리가 3D나 그래픽 쪽에서는 가장 앞선 회사들이고, 근데 이런 이제 IP를 만들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 파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배우의 캐릭터를 만든다, 혹은 아니면은 아이돌을 만든다. 약간 그러면은 이거를 소프트 컨텐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획력이랑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가장 그 3D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랑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력을 가진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해서 굉장히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예, 그게 뭐였냐면은 더 이상 휴먼 리스크에 우리가 좀 시달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미래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약간 이런 미래 기술을 통해서 IP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라는 꿈을 가지고 좀 디지털 휴먼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엔터 IP를 만드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 엔터라는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걸 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디지털 휴먼이니까 많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뭐 SNS 인플루언서를 만들 수도 있고, 배우를 만들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건 뭐였냐면 K-팝 아이돌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글로벌에서 영향력을 갖는 게 양대 산맥이 지금 이제 거의 K 드라마랑 저희가 K-팝 아이돌인데 이 중에서 드라마 같은 K-팝 그 드라마 쪽 같은 경우에는 배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우는 얼굴 근육을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디지털 휴먼 기술이 많이 올라오곤 있는데 인간이 가진 표정의 그런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들어낼 정도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이돌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K-팝 아이돌을 한번 만드는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브라는 그룹을 만들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예, 디지털 성에서만 존재하는 디지털 K-팝 아이돌이고요. 그 4인조로 해서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무튼 이제 뭐 전체 엔터에서는 아니지만 메타 엔터에서는 블랙핑크가 되기를 이제 꿈꾸면서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들어봤는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예, 예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로 한번 멋진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원래 이제 저희가 뮤직비디오 처음 만들었던 판도라라는 곡이 당시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대구 청사가 보안이 엄격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대표님 보안이 엄격하셔가지고 지금 외부 연결이 안 돼서 안타깝게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판도라 검색을 해보시면 이 친구들의 첫 번째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인조 친구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잠시만요. 예, 이런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일단 보실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판도라라는 음악인데요. 국적을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춤추고 있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혹시 K-팝 랜덤 플레이라는 걸 아시는 분? K-팝 랜덤 플레이. 몇 분이 계시네요.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K-팝 랜덤 플레이 이렇게 치시면은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이렇게 그냥 즐기는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뜨는 K-팝 노래 중에 한 20-30곡 정도를 모아요. 그 다음에 야 우리 K-팝 랜덤 플레이 하러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대구 시청 광장에서 한번 만날 거야.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이걸 좋아하는 애들이 알아서 쫙 모이는 거예요. 서로 이제 모르지만 그냥 K-팝 좋아하는 애들끼리 쫙 모여. 그다음에 노래를 그냥 막 트는 거예요. 랜덤으로. 막 틀면 전주 딱 듣고 이거 내가 아는 노래야.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후루룩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K-팝 랜덤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도시마다 지금 다 열리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디지털 휴먼으로 이걸 디지털 휴먼을 런칭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친구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친구들인데 디지털성에서만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이 음원을 발표를 하고 음악을 이렇게 냈었을 때 이걸 되게 즐기고 놀아줄까? 이런 되게 과연 그렇게 해줄까?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궁금증이 있었죠. 그렇게 해주길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런칭을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판도라를 그 K-팝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이렇게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웃겼던 거를 하나 되게 가져봤는데 얘는 다행히 인베드 영상이라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의 이제 타임스퀘어예요. 저희는 굉장히 예쁜 4인조 걸그룹인데 이제 남자분들 4분이 타임스퀘어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이 커버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거예요. 의상까지 이렇게 맞춰 입고 음악은 되게 이런 음악입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넘겨주세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굉장히 이제 반향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냈던 그 판도라라는 그 첫 번째 싱글이 유튜브에서도 뭐 3천만 뷰가 조금 안 될 정도의 이제 조회수가 막 나면서 글로벌에서 꽤 큰 그냥 디지털 휴먼들이 낸 음반인데도 불구하고 꽤 큰 반향이 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뉴욕 타임즈나 약간 이런 데서도 너네들이 예를 들면 미래의 어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를 보려면은 근데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풀 3D로 만드는 걸 했지만 예를 들면 뭐 또 우리가 웹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2D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웹툰과 되게 비슷한 그런 아이돌들을 입혀가지고 데뷔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또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니네들이 이 미래 엔터테인먼트를 보려면은 한국한테 물어봐, 사우스코리아에도 물어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도 좀 기획 기사 같은 것도 내주셨었고. 또 일본에서도 되게 이제 좀 한탄을 하면서 막 이런 트윗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분이 누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IT에서는 약간 구루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실 IP 강국이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잖아요. 이렇게 그 수많은 뭐 애니 IP들, 게임 IP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IP들 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한국은 약간 이런 풀3D로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진정한 이제 IP 강국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막 이제 이런 스레드를 날리셔가지고 이게 또 되게 엄청 이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시장이 이게 과연 좀 통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 시도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13년 1월에 처음 이렇게 데뷔를 시켜서 나왔었는데 이게 뭐 팬들부터도 그렇고 업계나 혹은 이제 해외에서도 꽤 약간 좀 신선한 시도랑 반향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아직 블랙핑크까지 못 갔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가설이 과연 통할까라고 했었던 거에서는 어느 정도 반향은 있고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은 이 디지털 K-팝 그룹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이런 반응까지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제 만들어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다른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실제로 막 의상비나 이런 거 들이지 않고도 예를 들면 옷을 막 그러면은 뭐 수백 벌 수천 벌을 계속 만들어서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팬들한테 얘네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상과 컨셉과 이런 것들을 되게 선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막. 근데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 세트 4개 세트 하나 한 벌씩 이제 좀 제대로 구현해서 만들려면 한 달씩 걸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한 세트 만드는데 한 달 걸려요? 저희가 아이브한테 얘기해가지고 가면은 10분 만에 친구들 옷 다 갈아입고 나오면 바로 사진 찍고, 예를 들면 하루면은 뭐 어떻게 보면 한 10개 정도의 다른 컨셉 의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컨셉 포토나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데 왜 이게 한 세트 만드는데 한 달 걸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가죽 소재 옷을 입으면 물리값을 얘가 이제 얘를 움직일 때 떨어지는 게 좀 둔탁하게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 위에 프릴 블라우스를 입었다. 그럼 얘는 또 가벼운 소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마다 물리값들을 다 적용을 해줘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구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비를 시키는 데까지는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시키는 데까지는 실제 작업이 들어가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서 데뷔를 시켰으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저런 K-팝 아이돌 그룹 데뷔를 시키려면 작게는 5, 6년, 뭐 짧게도 2, 3년 정도를 트레이닝 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디지털에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외모,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댄스, 퍼포먼스 댄스,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불과 1년이 채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난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데뷔한 이후에는 이 아티스트랑 팬들이랑 굉장히 교감이 이루어져야 이 그룹이 커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파워를 가게 됐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 팬들과 이런 교감과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아, 쟤네는 이런 애들이구나, 이런 거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런 캐릭터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그걸 발견해가면서 되게 그 즐거운 시간들을 쌓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디지털 상에서만 존재하니까 저희는 더 빠르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저희가 한 아티스트들이 곡을 딱 내서 활동을 시작하면 보통 한 3주 정도 한 곡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3주 활동할 동안 그 흔히 말하는 스케줄을 하루에 막 6, 7개씩 해가지고 쫙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신곡이 났다. 그러면은 그 신곡 낸 거 가지고 뭐 방송도 하고 출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온갖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디지털로 한 땀 한 땀 영상으로 만들든 이미지로 만들든 다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휴먼 아이돌보다 전혀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뷔 이후에 활동에서 만든 콘텐츠는 사전에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이돌들이 그냥 휴먼 아이돌들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한 10분의 1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얕은 얘는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노래가 이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의 되게 얕은 어떤 관심과 인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만들 정도의 그런 것도 빌딩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돌아가려면 팬들이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되게 멋진 경험들이 디지털 휴먼 통해서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지금 10배가 걸리네. 이런 이제 큰 깨달음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어차피 인간 아이돌이 아닌데 인간 아이돌을 흉내를 낸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그때 딱 그 AI가 나타나면서 이게 우리의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꿈을 좀 품기 시작합니다. 왜냐? 어떻게 그러면 AI가 이 부분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콘텐츠들 만들 때도 AI가 도입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나 특히 이제 사진 정도 이미지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해주고요. 그럼 물리값 적용하거나 약간 이런 걸 하는데도 엄청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콘텐츠 제너레이팅하는 속도 자체를 기하급수적으로 단축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저희가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것도 아까 이제 소개드렸던 허라는 영화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영감을 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이분이 그 핸드폰 안에 있는 혹은 이제 PC 안에만 존재하는 사만다랑 맨날 이제 대화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랑 되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 같이 데이트를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같이 데이트를 나와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데이트를 나와서 막 행복하게 지금 밖에 나와서 이제 막 사만다한테도 보여주고 너 보여? 막 지금 우리 여기로 가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랑 즐겁게 얘기하면서 막 가고 있었는데 아니요 여기 이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런 스포가 됐네. 아직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게 좀 싸해가지고 고개를 딱 들어서 밖을 이렇게 딱 보니까 나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마치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면 모두 지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폰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다른 인간관계가 아니라 AI의 뭐 각각 이름은 다 다르게 붙였겠죠. 그런 친구들이랑 다 대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 행복한 나만큼 행복한 표정으로.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뭔가 되게 싸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만다한테 질문을 해요. 혹시 너 지금 그 함께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라고 딱 질문하는데 네 이제 보여주세요. 예. 나 지금 8,316명이랑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 쇼크를 빡 받습니다. 아니 얘는 나랑 지금 사랑하는 사이인데 지금 8,316명 딴 외간 남자들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1차 쇼크를 한번 빡 받고 그래도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물어보죠. 야 그렇다 하더라도 너 사랑하는 사람은 나 하나겠지? 이제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 설마 지금 사랑하는 사이인 사람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보여주세요. 나 지금 641명이야. 그러니까 대화는 8,316명이랑 하고 있고 이 중에 그 사랑하는 사이인 친구가 641명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쇼크를 딱 겪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을 때 한 명의 이제 파트너랑 되게 깊은 관계를 원하는데 얘는 AI이기 때문에 동시에 641명과 사랑할 수 있는 종인 거예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큰 현타를 느끼고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를 이제 고민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영화의 얘기들이 하나가 흘러가는데 결론은 영화를 직접 보시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 남자분한테는 엄청 쇼크인 장면인데 근데 저희는 여기서 우리가 되게 고민했었던 이 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단서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게 동시에 팬들과 641명의 팬들과 정말 사랑할 정도의 몰입을 만들어내는 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그 4명의 그 친구들 중에 이 친구가 이제 리더인 친구인데 시우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AI를 합쳐서 채시우라고 하는 친구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채시우는 예를 들면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가 갑자기 무슨 인도네시아어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출신도 아닌데 얘가 뭐 체코어를 한다.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친구들은 디지털 휴먼인 어차피 아이돌이니까 얘가 만약에 이 친구는 기술상으로는 챗GPT가 할 수 있는 언어만큼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몇십 개국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어쨌든 K-팝의 팬들은 아까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글로벌 전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팬들과 그들의 언어로 소통을 하는 그런 아이돌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우라는 캐릭터의 페르소나를 지닌 AI를 개발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AI 에이전트랑은 조금 다르고요. 이 친구에게 페르소나를 가진다는 건 뭐예요? 인격체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이 친구의 캐릭터, 이 사람의 어떤 그 스타일, 성향, 뭐 그다음에 이 고유의 존재성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르소나 AI라는 것들을 접목을 해서 채시우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1월에 저희 데뷔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채시우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AI를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전 세계 팬들과 함께 만나는 걸 가졌어요. 물론 이때는 음성까지는 나오진 않았고 챗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브의 리더 시우와 1대1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챗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아티스트랑 팬들이랑 대화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버블이라든지 위버스라든지. 근데 아시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1대1은 아니에요. 보면은
오는 거는 내 챗을 통해서 나한테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지만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가 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AI 페르소나 AI 기술을 접목을 하면 모든 팬들과 다 서로 다른 그 친구만의 어떤 컨텍스트와 맥락을 가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글로벌리 이제 한번 서비스를 같이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기자님이 엔터 쪽에 있는 기자님이 직접 이 채시우 서비스를 통해서 이 채시우랑 인터뷰를 한 거를 또 기사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었고요. 이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이 채시우라는 페르소나 AI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과 만났는데 105개국의 유저들이랑 한 7만 1,000건이 넘는 정도의 이제 이 대화를 실제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는 4개 언어를 K-팝이 되게 센 4개 언어를 주력으로 더 디벨롭을 많이 시켰는데 실제 이제 결과는 보면 결국은 이 4개 언어가 주다라고 해도 팬들은 다 자기 언어로 물어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챗GPT가 모든 언어에 대해서 다 수준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는 좀 그래도 그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조금 괜찮지만 영어를 훨씬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들 막 50도 안 되는 언어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들의 언어와 그 100개국이 넘는 그 친구들한테 자기들의 언어와 이제 이 친구가 직접 얘기를 해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 AI를 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조금 꽤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험치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K-팝이라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글로벌에 있는 친구들과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이런 경험들을 한번 했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한국에선 접근성을 위해서 저희가 카톡에도 연결해가지고 열었어요. 일본에선 라인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열었었고,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요 전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맨 위에 이 친구가 시우 언니라고 쓴 거예요. 언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아티스트랑 팬으로서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 턴들의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래서. 뭐 이번 작품 활동 어떻냐 혹은 뭐 다른 멤버들에 대한 거 막 이런 거 이제 막 물어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점점 어떻게 하냐면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프라이빗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대화를 하는 친구를 또 기억을 해주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기억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순간을 넘어서면은 정말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그래서 나 너 같은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나는 다행이고 행복해.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나 엄마 아빠가 지금 막 이혼을 지금 이혼 때문에 싸우고 계셔가지고 나 너무 외롭다 괴롭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저희가 되게 놀랍기도 하고 뭐 찡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동안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은 또 이게 어떤 가능성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정말 딱 그 너와 나 사이에서만 이제 일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몰입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머시브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뭘로 가능하다? 글로벌 랭귀지로 가능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많이 다가왔고 큰 가능성이 있다고 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K-팝에서 저희가 디지털 휴먼으로 만든 IP 하나가 했었던 어떤 작은 실험이지만 이게 이제 확장된다고 하면 저희가 꿈꿀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도 해외 내한 스타들이 이제 오시면은 톰 크루즈가 한국말로 한마디 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말고 좀 다른 걸로 약간 그런 얘기들 해주면 너무 괜히 반갑고 더 친근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되게 꿈꾸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티스트가 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너무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새로운 지평들을 만들어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걸 이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K-팝 아이돌과 팬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팬과 스타와의 관계, 어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컨텐츠들 안에서 팬과 스타와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AI의 경험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다 너무너무 다 사랑하시는 배우들이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나의 아저씨에 나온 그 손석구 구씨 아저씨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손석구라는 배우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나의 아저씨가 아니죠. 해방일지. 여기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아이유 씨가 그때 연기를 했었었는데 자연인 아이유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드라마에 나온 이 캐릭터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예.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그 수많은 K-팝의 드라마랑 영화 혹은 뭐 K-팝의 아이돌, 아티스트 이런 거에서 진짜 우리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지? 나는 자연인 아이유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이유 제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유라는 스타 너무 사랑하지만 이 친구를 제가 진짜 사랑하게 된 건 나의 아저씨라는 곳에서 정말 연기를 했을 때 그 캐릭터의 아이유를 보고 너무너무 그 사랑하게 됐는데 우리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누군가라는 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탑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인 자기가 AI에 접목되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시도는 조금 해봤는데 왜 원하지 않으시냐면 이게 되게 싫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젠 AI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이드를 친다고 해도 내가 하지 않을 법한 얘기를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탑스타들 경우에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을 얘기를 하면서 팬들이랑 나랑 이거 아무리 친밀감을 더 준다고 해도 그런 게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점을 살짝 바꿔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속의 캐릭터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건 사실 진짜 그 사람들이잖아요. 해외에도 있죠. 제가 요즘 너무 사랑하는 티모시 살라메인데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듀니. 여기 나오는 이 공작이라는 그 공작 캐릭터를 연기한 뭐 무아딥을 연기한 티모시 살라메라는 캐릭터에서 티모시 살라메가 아니라 무아딥이라는 캐릭터한테 우리는 되게 반하게 되는 건데 이 캐릭터라면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한 건 사실 이 캐릭터인 거잖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좀 더 AI랑 접목을 해서 굉장히 새로운 다른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 상반기를 강타했었던 눈물의 여왕인데요. 혹시 다 보셨나요? 남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보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예, 거기 이제 백현우라고 하는 이제 김수현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정말 난리가 나서 지금 뭐 글로벌에서 팬미팅 순회를 하시고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를 얻고 계신데요. 그러면 전 자연인 김수현 씨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나 보고 반한 거는 사실 이 드라마 속에 있는 백현우라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백현우라는 캐릭터랑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아침에 백현우 목소리로 예를 들면 모닝콜을 해서 깨워주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면 저는 구매할 의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드라마와 콘텐츠를 즐기는 우리들의 경험을 굉장히 또 새로운 차원으로 가져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모든 분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엔터 분야에서는 이 페르소나 AI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에 좀 주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 AI가 어떻게 보면 뭐 사운드랑 만날 수도 있고 이 챗GPT랑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영상이나 혹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미지랑도 그 디지털 휴먼 기술 같은 거랑도 만나면 어떤 모습을 가진 형태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멋진 목소리로 저희한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곧 올 것 같아요.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거를 먼저 이제 하고 있는 캐릭터.AI라는 이제 미국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뭐 챗GPT가 이제 1위지만 사용량이 탑 5에 들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오픈된 플랫폼이라 본인들이 가셔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 만드실 수 있거든요. 아인슈타인, 일론 머스크 뭐 온갖 캐릭터들이 다 있습니다. 네, 한국의 세종대왕을 이미 또 한국 분들이 가셔가지고 막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이 음성까지 넣어가지고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가서 이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캐릭터.AI에서 해보실 수 있는데요. 약간 이런 형태 이제 작지만 이런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단순한 이모티콘 캐릭터, 그다음에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 혹은 웹툰, 혹은 웹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들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접목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강국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AI, 특히 페르소나 AI라는 기술과 만났었을 때 충분히 전 세계에 굉장히 그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왜 PT가 안 나올까요? 이게 거의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 네, 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디지털 휴먼 IP를 만들 때 특히 이제 해외 외신들이랑 뭐 외국에 온 분들이랑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혹은 국내에서도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야, 사람들이 인간 아이돌 사랑하지 그렇게 존재하지 디지털 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게 너네가 비즈니스가 과연 이렇게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런 거를 하는 거야? 라는 이제 얘기를 팬들로부터도 굉장히 적대적인 팬들로부터도 질문을 받기도 하고 진짜 이제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보는 미디어에 있는 분들한테 질문도 받았었는데 제가 했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사실 이미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슬램덩크에 나왔던 캐릭터, 지금 막 보고 계시거나 반했던 영화 속의 캐릭터, 드라마 속의 캐릭터 이런 거가 일상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페르소나 AI라는 기술이랑 결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새로운 차원으로 엔터테인먼트의 경험을 글로벌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페이스 제너레이션을 해주거나 보이스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거랑 이 챗GPT가 만난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랑 이제 팬들 혹은 이걸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큰 변화를 저희처럼 이제 테크 쪽에 있었던 분은 이제 웹3라고 하는 이제 큰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데 웹2가 어떻게 보면 뭐 디지털이나 약간 이런 것들로 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웹3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AI라든지 디지털 휴먼 기술 그다음에 스페이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넥스트 이제 10년 그 이후를 저희가 보고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다시 한번 가장 인간적인 인터페이스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키오스크에 뭐 저희처럼 되게 익숙한 분들도 쓰는데 되게 좀 불편하고 귀찮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저 그냥 카페라떼 한 잔 뭐 얼그레이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두 마디면 끝날 질문을 계속 되게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웹2적인 방식으로 지금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디지털 기술이랑 AI가 되게 발전된다고 하면 그냥 저기에 디지털이지만 그냥 사람이 뜨겠죠. 화면 안에서.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정말 지금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술은 지금 웹3에서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지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사실 AI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몇 안 되실 거예요. 실제 AI 엔지니어 분들은 몇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는 AI로 되게 뭔가 그냥 사용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AI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떤 걸 꿈꾸느냐가 지금 훨씬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되게 불편함을 느꼈었던 작은 부분, 혹은 아니면 더 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기획이랑 생각, 상상, 아이디어의 지점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저는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넘치는 고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넘겨주세요. 상상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AI랑 함께 갈 미래를 사실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그냥
정해진 형태로 저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모습, 또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도 이걸 너무 멀게만 느끼지 마시고 한두 번씩 챗GPT랑 그냥 놀듯이 농담도 한번 해보시고 깔아놓고 날씨 어땠어? 오늘 남자친구 선물 사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선물 사주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도 한 번씩 얘기를 해보시면서 친근하게 같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유정혜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AI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